자, 이번 시간에는 탄화수소를 정리를 해볼 텐데요. 양이 조금 방대합니다. 이제 내용들이 좀 방대한데 나올 만한 것들을 일단은 위주로 이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설명들 정도로만 좀 정리할 거고요. 하면서 또 정리할 겁니다. 그죠? 일단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유력한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많이 다뤄질 내용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도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그 프린트 첫 페이지, 교환 첫 페이지의 탄화수소에서 원유 정제, 그 다음에 분별 중류, 크래킹, 리포밍, 이런 용어들 한번 정도 확인해 주십사 하고 잠깐 실어봤습니다. 자, 일단 원유라는 게 나왔죠? 원유가 뭐죠? 원유는 혼합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원유는 혼합물인데 이 혼합물을 분별 증류한다, 즉 끓이는 거죠. 끓이면 끓는 점이 뭐한 거부터 튀어나옵니까? 끓는 점이 낮은 거부터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 순서는 알아두셔야지. 자, 일단 원유는 혼합물이야, 그죠? 혼합물. 그럼 분별 증류 탑이라는 게 있죠. 분별 증류 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대충 그리면 이 중에 얘를 끓이면 끓는 점 낮은 게 먼저 튀어나와요. 이게 뭐죠? 이게 석유가스입니다. LPG라고 하는 거죠, 그죠? LPG. 자, 이거는 뭐예요? 구성성분이 프로페인이라고 하는 거하고 뷰테인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얘고 혼합물인데 혼합물을 분별 중류하면 어떤 게 나와야 돼? 원래는 순물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원유를 분별 중류, 원유라는 혼합물 분별 중류할 때 나오는 것도 이거는 혼합물입니다. 순물질이 아니죠. 혼합물이라는 LPG가 나오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뭘까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나프타라고 보통 표시하죠.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의 원료들을 만드는 기본적인 입자들이 튀어나옵니다. 이 나프타는 나중에 이걸 좀 가공해서 뭘로 바꿔요? 이거는 가솔린이라는 걸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가스 나오고 또 가솔린, 가스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올까요? 그 다음 끓는 점 낮은 게 등유 나옵니다. 등유. 그 다음에는 경유, 그 다음에는 중유 나오고요. 중유, 그 다음에는 아스팔트 나오죠. 이거는 외우는 건 아니겠죠. 외우는 건 아닌데 이제 분별 중류 탑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건 경향을 좀 알아두셔야 되죠. 일단 요게 C가 이건 기체 상태겠죠. 근데 요 C가 3개하고 4개, 보통 5개 이하짜리는 전부 기체죠. 기체 상태로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액체, 고체 형태로 나오는데 위로 갈수록, 즉 위로, 이것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위로 갈수록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위로 갈수록 여러분 요것만 정리해 두시면 돼요. 탄소의 수가 많아요, 적어요? 중류탑에서 위로 갈수록, 즉 먼저 튀어나온 거일수록 탄소의 수가 적습니다. 탄소의 수가 적다는 것은 무슨 연소가 잘 될까? 완전히 잘 타올 수 있어. 완전히 다 얘네들이 분해되어서 이산화탄소와 물 형태로 나올 수 있죠. 완전 연소가 잘 되죠. 그러니까 완전 연소가 잘 됩니다. 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가 잘 되지 않죠. 불완전 연소가 잘 되지 않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완전 연소 잘 된다는 거고, 또 위로 갈수록 끓는 점 어떻게 됩니까? 끓는 점 높아져요. 그렇죠? 위로 갈수록 분자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자, 탄소의 수라는 건 이건 기본적으로 사슬 형태로 생각하시면요. 위쪽으로는 3개, 4개, 그 다음에 5개, 10개, 12개 막 이렇게 늘어나죠. 얘네들 계속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길어지면은 상태가 기체, 액체, 고체 좀 더 덜 움직이니까요. 아래로 갈수록은 고체니까, 아스팔트는 고체니까 분자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 가면 그러면 짧아진다는 얘기죠. 짧아진다는 얘기. 맞니? 끓는 점 잘못했네. 쏘리, 미안. 끓는 점 어떻게 되니? 낮아지죠. 그죠? 끓는 점 낮아지고 분자 길이는 짧아집니다. 그죠? 그럼 분자 간의 인력도. 분자가 뭐죠? 인력도 어떻게 되죠?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위로 갔을 때, 아래로 갔을 때 표현 방법이죠. 원래는 가가 등경중하라고 얘기를 하죠. 이 아스팔트는 고체죠. 그죠? 자,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말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 확인하시고요. 얘네들 전부 다 순물질 아닙니다. 전부 다 뭐죠? 혼합물들입니다. 혼합물을 분별 중류에도 역시 혼합물이 나옵니다. 원래 분별 중류는 순물질이 나와야 되지만 원유 분별 중류에서는 혼합물이 나온다는 거 유념해 두시고, 위로 갈수록, 그죠? 분별 중류 탑에서 위로 갈수록 얘네들 형태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정도가 원유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래킹과 리포밍이라는 게 있죠.
크래킹과 리포밍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화학 공법 중에 하나죠. 이걸 질이나 뭐 수나 이런 걸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만 이해하시면 돼요. 크래킹, 그 다음에 리포밍. 크래킹이라는 게 뭘까? 크랙이 난다라는 건 쪼갠다는 거죠. 크래커 뭐 이런 것들은 짜개는 거예요. 부서진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크래킹은요, 한마디로 어떤 긴 어떤 탄화물을 잘라서 작은 원료들로 만드는 걸 크래킹이라고 합니다. 크래킹은 잘라서 수를 늘려요. 그러니까 크래킹을 하는 목적은, 자, 얘네들은 입자 수를 늘리는데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크래킹을 하게 되면 탄소의 수는 커져요, 적어져요? 그 분자가 갖고 있는 탄소의 수는 작아지겠죠. 10개짜리를 2개씩 자르는 거예요. 그죠? 그럼 2개짜리가 나오겠죠. 2개짜리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숫자들이 많아지는, 탄소 수는 줄어들지만 입자 수는 분자가 종류가 다른 여러 가지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수를 늘리는데 주 목적이고요. 그리고 크래킹을 하면 무슨 결합을 갖고 있는 놈들이 나올까? 이중 결합체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잘랐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팔들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안쪽으로 연결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알켄족 형태로 주로 많이 만들어집니다라는 거죠. 자, 자르면 나머지 팔은 놔둘 수 없으니까 붙어버려요. 그럼 불포화탄화소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래킹을 하면 일단 입자수들은 한 분자에서 여러 개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불포화탄화소로 바뀌는 거. 이게 크래킹입니다. 크래킹. 리포밍은 말 그대로 리폼하는 거죠. 모양을 다시 바꾸는 겁니다. 모양을 바꾸는데 얘네는 어떻게 바꿉니까? 얘네는 사슬을 뭘로? 고리 모양으로 바뀝니다. 사슬을 고리로 바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걸 붙인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붙이는 건 어떤 특징이 있다는 얘기냐면 질이 좋아져요. 양쪽, 질. 이건 양적인 개념이죠. 이건 양의 개념이지만 리포밍 한다는 것은 질의 개념이에요. 질의 개념. 질이 훨씬 좋아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문지 같은 것도 이렇게 넓은 신문지를 태워버리면 홀라당 타는데 이걸 뭉쳐서 태우면 오래 타고 화력이 좋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넓은 거보다 이게 뭉쳐가지고 둥글게 만들면 질이 더 좋아집니다. 대표적인 게요. 이것이 바로 뭐죠? 나프타라고 하는 탄소수 일정하게 있잖아요. 이거를 가솔린으로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뭘 했다는 얘기일까? 탄소수의 변화는 안 생기지만 모양이 바뀌어서 우리가 보통 휘발유 이렇게 쓰는 거죠. 나프타를 쓰면 불완전 연소가 많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질이 좋아져서 연소 효율이 좋아요. 그럼 이건 뭐 하자는 얘기죠? 리포밍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프타가 가솔린, 즉 얘네들에서는 리폼이라는 거에서는 어떤 변화 시에 탄소의 수가 거의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크래킹은 변화 시에 탄소의 수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탄소의 수에 변화가 생기는 건 크래킹이다라고 생각하고, 크래킹은 양이고 리포밍은 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간다는 건 전부 다 이건 리포밍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경유로 나프타를 만들었다. 뭐 했다는 얘기일까요? 경유로 나프타를 만들었다. 자, 얘네들은요 아래로 갈수록 탄소수가 많죠. 탄소수가 많은데 그걸 잘라서 뭘 했다는 거죠? 탄소수가 적은 입자를 만들었다.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크래킹 했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용어만 좀 기억을 해도 크래킹과 리포밍이 뭐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탄소수의 변화로 얘는 크래킹 했을까요? 리포밍 했을까요? 그리고 좀 더 부수적으로 숫자라든가 불포하냐. 근데 리포밍에서는 모양이 바뀐다라는 거, 탄소수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은 문제 만약에 이런 거 나올 때 막 갑자기 어떤 A를 크래킹 해서 나올 수 없는 거, 있는 거 이렇게 찾아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크래킹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없는 거 찾으려면 그 A보다 탄소수가 많은 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빨리 골라내실 줄 알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리포밍과 크래킹의 의미입니다. 거기 뭐 이렇게 그림으로도 잘 표현을 해놓고요 있습니다. 리포밍은 나프타의 대표적인 거고, 뭐 프로핀, 부타디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크래킹, 뭐 휘발유 만드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이죠. 됐죠? 그렇게만 첫 페이지는 보십시오.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자, 두 번째 페이지. 일단 탄화수소에 관련된 거, 우리가 기본 아마 기초 이론 때 탄화소라는 걸 설명을 했었을 거예요. 간단하게 이성질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뭉청그려 설명했는데 분명히 하나도 모를 거예요. 그죠?
낯설 거니까 한번 잠깐 복습을 하면서 다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단원에서 탄화수소 단원 우리가 보통은요 탄화수소를 먼저 배우는데 탄화수소하고 이제 탄소화합물은 조금 다르죠, 그죠? 탄화수소는 기본적으로 뭐하고 뭐로만 이루어진 거다? C하고 H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C하고 H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탄화수소는 대표적으로 C하고 H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럼 C하고 H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놈들은 여러 가지 뭐를 가지고 있을까? 성질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성질. 그 성질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보는 게 탄화수소죠. 일단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해 봐요. 일단 탄화수소는 모두 C하고 H로 되어 있는 것은 극성입니까? 무극성입니까? 탄화수소 C하고 H로 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무극성 분자입니다. 그죠? 무극성. 전부 대칭 구조죠. 그죠? 대칭 구조. 무극성 분자입니다. C하고 H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은 무극성의 성질이죠. 무극성 나오면 뭐 떠올려야 돼요? 무극성 나오면 분자 간의 분자 인력을 꼭 떠올리셔야 되겠죠. 무극성 분자 인력은 상대적으로 뭐한 편이죠? 낮은 편이고요. 이쪽에서는요. 이 분자 인력과 끓는 점의 차이가 너무 중요하죠. 분자 인력이 낮으면 끓는 점도 어떻게 되죠? 낮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탄화수소들은 보통 끓는 점이 낮은 편이에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그럼 이 분자 간의 인력, 즉 끓는 점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들이 뭐뭐 있다 그랬지? 질량이 있을까요? 분자량, 그죠? 분자량이 크면 상대적으로 분자 인력은 클 거예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길이가 있었다 그랬죠? 길이는 접촉, 면적. 짧은 거하고 긴 거하고 어느 게 더 끓는 점이 높다? 긴 게 높다. 분자량이 똑같다면 긴 게 높다. 그죠? 이런 게 얘네들 다른 형태를 끓는 점을 결정하는 거죠. 이런 걸 분산력이라고 하죠. 그지? 질량과 길이 또는 이게 표면적에 의해서 결정되는 분산력이 당연히 작용할 거예요. 무극성의 주된 힘은 분산력입니다. 그러니까 요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럼 분자 간의 인력이 낮다. 그럼 질량도 작은 게 훨씬 더 분자 간의 인력이 낮고 끓는 점 낮겠고 길이도 짧은 것이 분자 간의 인력이 작고 끓는 점도 훨씬 더 작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탄소화합물에서 그러니까 다른 게 붙었을 때는 이제 극성 분자하고 무슨 분자로 나눌 수 있어요? 무극성 분자로 나눌 수 있다 그랬고 둘 중에서 끓는 점은 얘가 더 큰 거잖아요. 그죠? 자, 이 말의 의미는 이게 왜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걸로 무엇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끓는 점의 차이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성질체예요. 그렇죠? 이성질체 기억하십니까? 탄화수에서는 이성질체가 일단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성질체가 뭐예요? 이성질체 정의는 분자식은 같아야 되죠. 분자식은 같아. 분자식은 같은데 뭐가 다를까? 분자식은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얘네들의 성질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화학적 성질이 다르다. 자, 이걸 이성질체라 그러고 화학적 성질이 다른 이유. 화학적 성질은 뭐 때문에 달라진다? 화학적 성질이 다른 거는 분자식은 똑같은데 화학적 성질이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구조라든가 뭐 형태가 다르겠죠.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니? 끓는 점이 다르다는 얘기죠.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분자의 종류가 뭐하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끓는 점이 다르다라고 하면 이 끓는 점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요? 질량, 길이, 극성, 무극성이라 그랬고 그럼 분자식이 같다 그랬잖아요. 분자식 같으니까 뭐가 같은 거죠? 질량이 같은 거예요. 그 질량이 같은데 왜 끓는 점이 달라요? 끓는 점을 결정하는 건 세 개밖에 없습니다. 질량이 일정하잖아요. 그럼 뭐가 다르다는 소리죠? 길이가 달라요. 표면적이. 또 뭐가 달라요? 극성과 무극성 형태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달라서 생긴 이성질체를 무슨 이성질체? 구조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조 이성질체. 그리고 극성이냐 무극성이냐에 따라서 분자식은 같은데 극성이냐 무극성이냐에 따라서 다른 이런 이성질체를 일반적으로 기하 이성질체 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결국 출발점이요, 이 인력이에요. 탄화수에서는 종류를 결정할 때 이 인력으로 어떤 이성질체들을 찾을 수 있느냐, 이거를 판단하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이성질체입니다. 자, 정리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자, 부극성이고 분자 간의 대부분은 이렇다는 얘기고요. 분자 간의 인력이 낮고요. 끓는 점도 낮다라는 거겠죠. 등유가 끓는 점이 높습니까? 경유가 높습니까? 가가 등형 중아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외우지 말랬지만 외워두는 게 낫지. 그지? 가가 등형 중아. 그래서 외우진 않아도 돼. 근데 뭐 물어봤을 때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그럼 탄화선은 전부 다 무극성 분자인데 얘가 무극성인 이유는 뭐죠? 이 입자가 탄소하고 뭐로 돼 있기 때문에? 수소로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탄소하고 수소인데 왜 무극성입니까? 얘네들은 옥텟 규칙 다 만족하죠? 탄소는 만족하죠? 수소는 옥텟 규칙 만족하지? 않아요. 옥텟 규칙이라는 건 8개만 있어야 됩니다. 이게 2개만 있어도 되니까 만족하지 않아. 안정은 하지만. 근데 탄소는 다리가 몇 개라고요, 여러분? 8개 만족하려면 4개여야 되고요. 수소는 몇 개죠? 하나예요.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정사면체 각도가 몇 도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4개가 된다면은 109.5도 나오겠지, 그지? 109.5도 입체 구조입니다. 입체 구조. 그리고 이 주변에 붙은 것들이 다 똑같은 게 붙었다면 당연히 대칭 구조의 무극성 분자 맞죠, 그죠? 수소가 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가 무극성 분자 형태를 띱니다. 세 번째. 자, 얘네들의 분자식, 구조식 잠깐 살펴보셔야 돼요. 분자식하고 구조식. 분자식, 구조식 구별할 줄 아셔야죠. 분자식은 뭐죠? 그냥 모두 C하고 H를 다 뭉쳐 쓴 거예요. 그죠? 근데 다 뭉쳐 썼으면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잖아. 그거를 구조식이라는 걸로 표현하는 게 구조식이죠. 자, 분자식은 뭐 뭉쳐 쓰는 거고 구조식은 뭐 하라는 거야? 얘네들을 갖다가 구조를 좀 알아보자는 얘기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뭐 잠깐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분자식 C 3개, H 8개라는 게 이게 프로펜 LPG의 구성 성분이죠. 자, 이 물질을 이렇게 쓰면은 무슨 식입니까? 분자식이죠, 그죠? 다 몰았었어요. 근데 더 이상 이 값들이 약분 안 되죠. 약분 안 되고 그대로 이 자체가 분자인 거 이런 걸 무슨 식이라 그래? 실험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실험식과 무슨 식이 같은 거야? 실험식과 분자식이 같은 겁니다. 다시 실험식이 뭐라고요? 그 어떤 분자를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약분해서 최소화, 약분되지 않는 입자를 우리는 실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옛날에 이렇게 구하는 게 있었죠, 그죠? 뭘 통과해서 이걸 연소시켜서 염화칼슘간을 통과시키고 순화나트륨간을 통과시키고 질량 백분율을 그런 게 있었어요. 질량 백분율 이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산화탄소 어떤 걸 연소시켰는데 C하고 H를 연소시켰는데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나왔답니다. 11g 나왔어요. 11g. 그 다음에 여기서 연소시켰는데 H2O가 나왔답니다. H2O가. 알겠습니까? H2O가 9g 나왔대요. 그럼 얘는 최소 뭘 가지고 있는 실험식이 뭘까요? 이 탄화소의 실험식은 뭘까요? 탄화소는 엄청 많겠죠, 그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실험식을 갖는 거니? 연소 후 생성물 가지고 생성물의 질량 가지고 얘 실험식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야, 그죠? 알 수 있다. 어떻게 했었죠? 자, 이게 이산화탄소물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여기에 있는 탄소나 여기에 있는 수소는 다 누구로부터 나온 거야? 여기에 있는 것들로부터 나온 거죠. 외부에서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 얘네들이 얼마씩 있는지만 알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의 질량을 알기 위해서 이산화탄소가 11g이라면 여기서 탄소만의 질량 구할 수 있나요? 질량 백분율이라는 걸 여기서 구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얘는 원래는 이산화탄소 분자량이 44지요. 44 중에 이 44라는 걸 100으로 놓고 본다면 이 44 중에 탄소 몇 개 있죠? 하나 있습니다. 그 탄소가 차지하는 질량이 얼마예요? 12예요. 곱하기 100 해주면 이게 질량 백분율이죠. 그죠? 근데 이건 100이 아니라 좀 어쨌든 이산화탄소 안에 탄소는 이 질량 비율로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 이산화탄소 11g 안에도 탄소는 이 비율로 있을 거예요. 맞죠? 그 얘는 44분의 얼마? 12 곱하기 얼마? 11이 된다라는 얘기겠지. 그럼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3인가요? 맞죠? 3 맞나? 11, 4, 3 맞지, 그지? 3이야, 3. 3g의 탄소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수소가 역시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는 수소는 얼마의 질량이 이 안에 있는 질량이었죠? 전체 얼마? 분자량이 얼마죠? 18이죠? 18분의 수소가 얼마 차지해? 2라는 질량을 차지할 거야. 여기 얼마? 9를 곱한 거죠? 자, 그럼 계산해주면 얼마입니까? 1 나오네요. 1. 그죠? 그럼 이제 탄소의 질량은 3g이고 수소 질량은 1g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실험식을 구해야 돼. 실험식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간단한 몰수입니다. 탄소의 몰수 얼마죠? 분자량 얼마? 원자량이죠. 원자량 12분의 얼마? 3이 있다는 얘기고 얘는요. 수소는 원자량 1분의 얼마 있죠? 질량이 1. 자, C와 H의 몰수비죠. 몰수는 원자량분의 질량, 원자량분의 질량입니다. 약분해보니까 얼마 나오죠? 1대 얼마?
4. 그럼 얘는 어떤 실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C 하나에 H 몇 개? 4개를 가지고 있구나. 아, 메테인이구나라는 걸 찾아내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 정도는 일단은 좀 여러분이 일단은 다시 기억을 되살려 주셔야 됩니다. 뭘해서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던 거죠. 물론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계속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를 너무 많이 낸 것 같아요. 큰일 났네. 페이지가 뭐 장난이 아닌데. 여튼 엄청난 문제를 해볼 건데 지금 잘 보세요. 됐죠? 그죠? 저렇게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실험식이고 그에 대해서 몰아쓴 게 실험식 같으면 분자식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조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구조식은. 자, C 3개, H 8개. 자, 이게 실험식과 분자식이 같은 입자고. 구조식은요. 탄소는 다리가 모두 몇 개여야 한다? 4개이어야 하니까 보통 이렇게 4개를 전부 다 그린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렇게 일일이 다 내기가 너무 지면이 많이 차지하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죠? 수소를 전부 뭐 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죠. 생략해서 어떻게 그냥 쓸 수 있니? 왜 이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요것도 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얘인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이렇게 꺾여. 이거 보고도 뭐라고? 얘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꺾인 지점에 다 뭐가 있는 거죠? 출발점과 꺾인 지점에 탄소가 있는 거고요. 하나의 탄소에는 다리가 몇 개여야 해? 4개이어야 돼. 근데 수소 하나에 다리 4개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를 붙여야 돼요. 알겠죠? 연습 한번 해보죠. 이거는 분자식이 뭐예요? C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그죠? C 4개, H 몇 개? 10개 맞습니까?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죠? 왜? 가운데 꺾인 데 다리가 4개이어야 하니까. 요거는 이건 분자식이 뭡니까? C가 모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똑같죠? 그죠? C 4개. H 몇 개? H는 다리 2개인 거죠. 그죠? 이중결합 불포화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구조식 한번 꼭 꺾겠다는 거에 구조식 있다라는 거. 분자식을 쓸 줄 아셔야 돼요. C 4개, H 10개짜리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런 표현이 최근에는 이런 표현을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분자식 뭐 이렇게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저 요거 같은 경우에 요 C 하나에 수소가 몇 개 있어? 3개 붙어 있지. 그죠? 얘네들을 CH3 그다음에 그다음 수소에는 CH2, 그다음 수소에 CH3 이렇게 씁니다. 그죠? 이것도 구조식 형태로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만약에요. CH3, CHCl, CH3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건 도대체? 자, 보통 탄화수에서 뭔가가 붙었으면 그 전부 다 뭐라고 일단 취급을 해줘? 수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결국은 요 모양과 어때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CCC가 있는데 한쪽에 뭐가 붙었다? 수소 대신에 CL이 붙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뭐 OH가 붙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OH가 살짝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한쪽에 뭐가 붙은 거야? OH가 붙었구나라는 거죠. 잘 모르겠으면 그거 가로친 건 그냥 수소라고 생각하시고 기본 모델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그런 거지. 그런 걸 판단하는 겁니다. 자, 여튼 이게 구조식이에요. 구조식은 여러분 이렇게 선으로 표시된 거, 이런 거 꺾인 거 기억을 해두시고 몰아 쓰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CH3, CH2, 4, CH3 이거 뭘까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이런 거네요. C가 모두 일단 몇 개죠? 6개죠. CH2가 4개가 있고 CH3가 2개가 있으니까 전체 탄소의 수는 몇 개? 6개예요. 그럼 H는 분자식으로 쓰면 H는 모두 몇 개입니까? 3이 있고요. 2, 4, 8이 있고요. 3이 있네요. 그죠? 그럼 몇 개예요? 6개에다가 8개 더하는 거 아니야? 그죠? 14개 있는 거지. 그지? 헥세인을 얘기하는 거구나. 헥세인. 길이가 긴. 그럼 결국 요건 뭐예요? 귀찮아서 이렇게 쓴 거죠. 원래는 CH3, 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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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3인 거예요. 긴 사슬 모양인데 이거를 한 번에 그냥
있구나라고 쓰는 거죠. 이런 것도 사슬 모양의 핵세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고요. 여러분 여기 각도가 몇 도죠? 각도 109.5도. 여기 각도 몇 도예요? 109.5도. 다 똑같습니다. 그지? 요 각도 몇 도죠? 109.5도. 요거 같은 거 단일 결합으로 연결된 것들은 각도가 전부 어때? 109.5도. 왜? 탄화소니까. 그죠? 다리 4개짜리는 무조건 109.5도입니다. 109.5도. 맞습니까? 여러분 이중결합이 들어가 있는 건 그러면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각도가 몇 도야? 이중결합이 있는 탄화소는 120도. 맞죠? 120도. 삼중결합이 있는 탄화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건 각도가 몇 도죠? 무조건 180도라는 거. 그죠? 180도라는 거. 자, 각도까지 잘 기억을 하세요. 다리가 몇 개냐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집니다. 자, 지금은 탄화수의 성질하고 있습니다. 그죠? 탄화수의 성질. 자, 일단 별거 없어요. C하고 H는 전부 무극성이고요. 끓는 점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식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라는 게 세 번째였죠. 자, 네 번째는 종류예요. 자, 종류를 꼭 여기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탄화수에는 종류는 엄청 많겠지만 크게는 이렇게 나눈다 그랬지? 무슨 구조? 모양을 따라 나눕니다. 사슬 구조하고 뭐가 있어요? 고리 모양이 있습니다. 자, 사슬 구조는 긴 거예요. 전부 다 길게 쭉 연결된 거. 고리는 동그란 거예요. 그죠? 고리는 동그랗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사슬 구조는 또 두 개로 나눕니다. 크게 뭐하고 뭐가 나눠요? 크게 얘네들은 포화탄화소하고 불포화탄화소라는 걸로 나누죠. 포화가 뭐죠? 포화는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단일 결합. 불포화는요. 탄소가 이중 결합 또는 몇 중 결합? 3중 결합으로 있는 걸 얘기합니다. 고리 모양도 두 개로 나눠요. 포화와 뭐가 있어? 불포화가 있습니다. 라는 거지. 그죠? 포화, 불포화. 자, 특히 이 포화탄화소, 사슬 모양 포화탄화소는 분자식을 암기하라 그랬죠. C 뭐죠? CnH 얼마? En 플러스 2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얘 이중결합이 있으면 뭐죠? CnH 얼마? EN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삼중결합이 있으면 뭐죠? CnH En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얘네들 전부 다 수소의 차이가 생기죠. 그 다음에 고리 모양에서 포화가 될 수 있어요. 탄소들끼리 단일 결합으로 포화가 일어나죠. 얘네들 고리 모양의 단일 결합 형태로 이렇게 포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얘네들의 분자식은 뭐죠? CnH2n이죠. 고리라는 거에는 사이클론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고리에는 사이클론, 헥세인, 사이클론, 펜테인 이런 식으로 그럼 고리입니다. 근데 분자식이 이렇게 된다면 얘네들은 고리 모양의 포화탄화소입니다. 분자식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불포화는 좀 중요하죠. 불포화는 대표적인 방향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향족. 자, 방향족이라는 얘기는요. 이거는 특정적으로 어떤 놈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고리 모양이 모두 다 방향족은 아니죠. 그죠? 불포화 중에서도 누가 있을 때?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한해서는 방향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벤젠 고리 대표적으로 유명한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방향족이 아닌 불포화탄화소 있을 거예요. CnH2n-2. 자, 고리 모양인데 어떻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는 고리 모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방향적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분자식입니다. 그죠? 얘네들이 분자식이에요. 이 분자식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이름을 모르고 한다 그래도 분자식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얘네들 비교해 봤을 때 얘와 얘는 둘 다 성질이 똑같나요? 분자식은 같은데 얘는 길고 얘는 길이가 짧죠. 그죠? 그럼 뭐가 차이가 있죠? 화학적 성질이 완전 달라요. 끓는 점 다릅니다. 두 개 뭐라 그래요?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두 개는 이성질체. 맞죠? 이성질체. 또 이놈하고 이놈도 뭐지? 이성질체입니다. 즉 삼중결합이 있는 거나 또는 이중결합이 있는 고리 모양은 이성질체 관계에 있구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모양은요. 삼중결합뿐만 아니라 이중결합이 몇 개 있어도 이 분자식과 같아요. 이중결합이 2개 있어도 이 분자식과 같습니다. 이중결합이 2개 있는 거. 삼중결합이 1개 있거나 이중결합이
이중결합이 2개 있으면 이 분자식을 각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역시 다른 이성질체야라는 겁니다. 이성질체. 분자식이 같은데요. 3중결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유명한 건 이런 거예요. 이건 부타디엔 뭐 보통 얘기하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얘는 기본적으로 얘는 요 식에 맞지요. 4, 2, 4, 8에 2빼니까 요거 맞잖아요. 그죠? 3중결합이 뭐 있니? 대충 보면 이렇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와 분자식이 똑같게 이중결합이 하나 있는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분자식이 뭐예요? 같아요. 그리고 완전 다른 이성질체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요. 포와 불포와 나누고 분자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분자식은 다른 건 몰라도 분자식은 꼭 암기하십시오. 꼭 요 계통에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돼. 그리고 가끔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런 거죠. C 10개, H 12개가 있다. 자, 이거 탄화수소 맞는데 이 식에 맞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이 식에 맞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 탄화수소 안에 삼중결합이 2개 있다면 이중결합은 최대 몇 개 있습니까? 라는 거죠. 결합선수를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탄화소가 이거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합선수가 굉장히 중복돼 있다는 얘기죠.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중에 확실한 정보는 삼중결합이 몇 개? 2개가 있어요. 삼중결합이 2개가 있다면 그럼 이 안을 이루고 있는 이중결합은 최대 몇 개 있을까? 자, 따져보셔야 돼요. 항상 포화부터 시작하십시오. 포화. 그럼 얘가 탄소가 10개면 포화가 되려면 C 10개, H 몇 개가 돼야 됩니까? 22개가 돼야 되겠네요. 22개. 근데 얘가 지금 C 10개에 H 몇 개밖에 없어요? 12개밖에 없잖아요. 수소가 모자른다는 얘기는 불포화라는 얘기예요. 수소가 몇 개 모자라요? 10개 모자르죠? 그럼 10개가 사라졌죠? 근데 삼중결합이 하나 있답니다. 삼중결합이 2개 있군요. 그죠? 근데 얘하고 얘를 비교해 봤을 때 삼중결합이 하나 있으면 수소가 몇 개 없어져요? 4개 없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삼중결합이 몇 개? 2개. 그럼 이 없어진 것 중에 수소 몇 개가 없어진 거 알 수 있어요? 8개가 없어진 건 알 수 있지요. 삼중결합 하나 있으면 수소가 4개니까. 그럼 수소가 몇 개 남았죠? 없어진 게 2개 남았네요. 2개 남았다는 얘기는 포화에서 넘어가 보면 수소가 몇 개? 2개 없어져야 이중결합 하나 있지요.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이 수소 2개 없어지면서 이중결합 몇 개? 1개야 라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전부 사슬일 때 가능한 거예요. 고리일 땐 어려워지죠. 사슬일 때만, 만약에 나온다면 사슬일 때만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얘네들에 대한 분자식 먼저 기억해다. 요거 이름은 혹시 뭐라 그럽니까? 알케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는요, 알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요거는요, 알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이름이 내온 거, 이거 알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케인, 요 케인이 이 화합물에서 이름이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A인을 어미를 붙여 읽으면 되고요. 얘는 알켄이니까 N이라는 것을 붙여 읽으면 된다라는 얘기죠. 얘는 알카인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일단은 얘네들은 포화, 불포화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종류를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첨가 반응하고 화학 반응이죠. 치환 반응. 첨가와 치환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첨가 반응은요, 누구에서만 적용되는 반응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떤 놈만? 포화탄화야, 불포화탄화소야. 이 반응을 하는 건 불포화탄화소의 반응입니다. 그죠? 불포화탄화소 반응. 당연히 무슨 결합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중결합이 있거나 무슨 결합? 삼중결합이 있는 반응에서만 얘네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포화탄화소가 첨가 반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화탄화소가 첨가 반응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포화탄화소가 첨가 반응을 한대요. 첨가 반응이라는 건 뭐예요? 결합선을 불안정해서 끊고 다른 게 뭐 한 거죠? 들어오는 반응입니다. 이게 첨가 반응이죠. 예를 들어서 C2H4에 A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C2H4A2 이렇게 되죠. 이게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죠. 결합선을 끊고. 얘는 이중결합이 있었지만 이 경우에는 전부 무슨 결합으로? 단일 결합으로 바뀌는 거예요. 포화가
불포화가 포화로 바뀌는 반응, 그죠? 이런 게 첨가 반응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일단 대부분의 첨가 반응은 이렇게 2중이나 3중 같은 불포화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포화탄화소인 경우도 첨가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누구죠? 예외적인 건 아셔야 돼요. 포화인데도 단일 결합은 절대 첨가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고리 모양의 탄화소 중에 있어요. C 3개, H 6개, C 4개, H 8개. 이 두 개는 상대적으로 포화지만 이건 고리 모양입니다. 고리 모양의 포화탄화소예요. 얘네들 어떻게 생긴 거죠? 따져보면 얘네들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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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고요. 얘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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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고리 모양의 탄소 사이 결합이 단일 결합이지만요. 여기 각도가 몇 도? 삼각형을 만들려면 몇 도 나와야 돼? 60도 나와야죠. 여기는 몇 도죠? 대략 약 90도예요. 약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얘는 완전 같은 탄소가 같은 평면에 있습니다.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평면에 있지 않겠죠. 근데 얘는 만약에 정사각형이라면 어때요? 이 탄소는 다 같은 평면에 있을 거예요. 근데 약 90도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렇게 약간 기울어 있어요. 같은 평면에 있지 않아요. 그 말이 중요한 거야. 얘는 이 탄소들은 같은 평면에 있지 않아. 자, 차지하고도 요건 60도입니다. 그죠? 얘는 90도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원래 안정 각도는 몇 도지? 109.5도. 포화는 109.5도가 안정하잖아요. 근데 안정한 각도보다 어때? 몰려 있어요. 몰려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뭐 하죠? 불안정해. 불안정하니까 얘네들은 뭔가 건드려주면 어때요? 뜯어져 버리고요. 그 안으로 얘네들 다른 물질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은 무슨 반응한다? 첨가 반응합니다. 포화탄화소인데 첨가 반응에서 이 두 가지 물질이 고리 모양의 탄화소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혹시 이 물질은 그러면 평면구조입니까? 입체구조입니까? 평면구조, 입체구조. 자, 여러 가지 탄화소에서는 평면, 입체가 나올 텐데요. 외워달라 그랬거든요. 물론 더 많지만 기본적으로요. 여러 가지 탄화소 중에 평면 구조를 유지하는 탄화소는 몇 개 있을까요? 대략 3가지 있습니다. 대략 3가지야. 다른 거 뭐 이중결합이 있고 불안정한 거 다 포함한 평면 아니냐 얘기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요거는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C2H2, C2H4, C6H6 이 3개만 평면, 나머지 물어보면 그냥 입체야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3개만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2만 가지 이상의 탄화소 중에 이 3가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평면 구조고요. 나머지 나오면 그냥 입체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요 3개는 같은 평면에 있지만 전체 분자를 놓고 보면 무슨 구조니? 입체 구조예요. 다리가 4개잖아요. 109.5도. 입체 구조입니다. 평면 구조는 이 3가지밖에 없어요. 요거는 무슨 결합을 하는 놈이야? C2H2면 탄소 사이에 3중 결합이 있는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물질이고요. 이중결, 요거는 뭐죠? 에틸렌이라고 하는 물질이죠. 아주 유명한 물질입니다. 이중결합. 요거는 벤젠고리고요. 그죠? 벤젠고리. 자, 이런 거 첨가 반응입니다. 의미 아셔야 돼요. 첨가 반응. 첨가 반응은 불포화만 합니다. 그러니까 치환 반응은 자, 불포화 탄화소가 주로 첨가 반응한다면 치환은 자리 바꾸는 거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얘는 포화 탄화소들이 주로 하겠지, 그지? 근데 포화뿐만 아닙니다.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불포화 탄화소도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어느 게 더 어려운 반응일 것 같습니까? 어느 게 더 반응이 쉽게 일어나?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나는 건 누굴까요? 첨가일까? 치환일까? 첨가가 더 쉬워요, 그죠? 치환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보통 얘네들 결합이요. 파이 결합하고 무슨 결합이 있냐면 시그마 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그마 파이 결합. 자, 무슨 소리인가 하면 탄소가 이렇게 메테인이라는 분자가 있어요. 여기 수소가 있다는 얘기죠. 자, 탄소와 탄소 사이의 기본적인 결합은 굉장히 아주 단단한 결합이죠. 이런 결합은 뭐라 그래요? 공유 결합이라고 하잖아요. 이 결합은요, 엄청나게 단단한 결합입니다. 이 단단한 결합을 우리는 시그마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이 메테인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메테인 분자, 수소 2개 빠져서. 그럼 얘네들과 얘네들 사이에는 공유 결합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슨 결합?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는 결합이에요. 굉장히 단단한 결합이에요. 이건 혼성 오비탈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 오비탈과 얘 오비탈들이 뭐 하는 거죠?
막 섞여서 하나의 아주 강한 결합을 형성합니다. 이걸 시그마 결합이라는 용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어떤 구조예요? 얘는 이거죠? 이렇게 생겼다면은요, 이런 구조예요. 그죠? 에테인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단일 결합 구조예요. 근데 여기 서 있는 얘네들이 이중결합을 형성하는 이 물질로 바뀐다면 에텐으로 또는 에틸렌으로 바뀐다면, 이게 이렇게 바뀐다면 여기 있는 수소와 여기 있는 수소가 뭐 해줘야 돼? 빠지고 이 두 팔이 또 결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소와 여기 있는 수소가 빠지고 결합해야 돼요. 그럼 얘네들이 빠지고 결합하면 요거 또 불안정하니까 서로 뭐예요? 서로 결합해서 이중결합을 형성하죠. 근데 그림으로는 이렇게 나란히 그렸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이것도 전자구름, 이것도 전자구름이죠. 얘네들은 절대 나란히 올 수가 없어요. 얘네들 사이에 무슨 힘 때문에? 반발력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얘네들이 결합할 때는 이따구로 아슬아슬 이렇게 결합을 해야죠. 이게 보통 이중결합이에요. 그럼 여기서 뭔가가 들어온다, 어떤 A라는 물질이 들어온다 그러면 얘가 끊어지기보다는 누가 끊어져? 얘네들이 끊어져요. 이렇게 약한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 그래? 파이 결합이라 그럽니다. 파이 결합. 자, 이 탄화수에서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갖고 있는 불포화는 전부 무슨 결합 때문에 생기는 거니? 파이 결합 때문에 생기는 거야. 파이 결합은 굉장히 약한 결합이죠. 얘네들이 파이 결합이 끊어져서 A랑 다른 물질이 들어오는 반응. 이게 첨가 반응이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가 더 빠져서 또 결합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지? 이것도 파이 결합을 형성하겠죠. 그러니까 파이 결합이 두 개 있으면 삼중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죠? 파이 결합이 두 개 있으면 삼중 결합이 되겠죠. 자, 파이 결합이 형성이 되면서 얘네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 상당히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삼중 결합과 이중 결합 중에 어느 게 더 안정한 물질일까? 이중이 안정한 거고요. 이중과 단일 중에 어느 게 더 안정한 거죠? 단일이 안정해요. 얘네들은 불안정해서 건들면 탁탁 뜯어져도 다른 거랑 반응하니까. 맞습니까? 이런 의미만 좀 아시고요. 파이 결합과 시그마 결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만 좀 아시면 돼요. 어느 게 더 강한 결합이에요? 시그마가 강한 결합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첨가죠. 약간만 기억을 해두십시오. 파이 결합은요, p 오비탈의 결합이에요. p 오비탈의 결합. 파이 결합은 기본적으로 p 오비탈 간의 결합이고요. 이 시그마 결합은 혼성 오비탈 간의 결합입니다. 혼성 오비탈. 시그마 결합은 혼성 오비탈. 파이 결합은 혼성 오비탈이라는 게 아니라 뭐라? p 오비탈의 결합이야. 그러니까 원자 오비탈의 결합이고 얘는 혼성 오비탈의 결합입니다. 이 포화와 불포화를 나타낼 땐 그 말 용어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파이하고 시그마가 뭔지 아세요? 파이는 굉장히 무슨 결합이다? 약한 결합입니다. 어디서 생겨요? 불포화 탄화소가 만들어질 때 파이 결합이 존재합니다. 파이와 시그마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파이 결합 두 개와 시그마 결합 두 개로 이루어진 탄화소야 뭘까요? 파이 결합 두 개와 시그마 결합 두 개로 이루어져 있대요. 탄소 사이에. 그럼 어떻게 생긴 거란 얘기입니까? 이중 결합이 두 개 있는 경우죠. 파이 결합 두 개와 시그마 결합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중 결합은 항상 시그마 하나와 파이잖아요. 맞아요? 삼중 결합이 있으면 어떻게 돼? 삼중 결합 하나 있으면 요 파이 결합, 시그마 결합 하나, 파이 결합 몇 개? 두 개의 형태가 되는 거지. 그지?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탄소 사이의 결합성에서 어떤 걸 물어봅니다. 물론 탄소수 많아지면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이 단일 결합은 다 무슨 결합이에요? 단일 결합은 다 시그마 결합입니다. 단일 결합은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은 p 오비탈의 결합. 그 정도로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파이 결합은 혼성 오비탈 관계가 아니죠. 됐니? 자, 이렇게 알아주시고, 자, 지금은 첨가와 치환하는 거죠. 치환은 뭐예요? 치환은 자리 바꾸는 거예요. 포화, 불포화 다 됩니다. 근데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쉬운 반응이다? 첨가가 더 쉬운 반응입니다. 라는 거. 첨가는 불포화 탄화소죠. 포화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포화에서도 분명히 시그마 결합을 함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이 두 개, 고리 모양의 두 개는 첨가 반응할 수 있어요. 자, 제일 유명한 게 이거죠. 그럼 첨가, 치환 반응, 즉 포화, 불포화 탄화소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첨가 반응을 하냐 못하냐를 알 수 있죠. 치환 반응으로는 어렵잖아요. 그죠? 둘 다 하니까. 자, 얘네들을 확인하는 게 유명한 게 무슨 반응이에요? 불옴수를 집어넣었을 때 색깔이 변하는 반응을 보는 거죠. 불옴수의 무슨 반응? 불옴수의 탈색 반응. 그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이런 용어. 이거는
여러 이제 앞으로 검출하는 게 몇 개 있는데요. 이 검출하는 걸 잘 정리해 두시면 되죠. 브롬수 탈색이 되었다. 브롬수가 원래 무슨 색이죠? 젓갈색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떤 탄화수에 집어넣었더니 무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브롬이 젓갈색이 그 안으로 뭐 했다는 얘기죠? 들어가 사라진 거예요. 자,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은 누구가 가능하다? 불포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탈색 반응이 일어나면 무슨 탄화소다? 불포화 탄화소다. 일어나지 않으면 포화 탄화소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브롬수의 탈색 반응입니다. 브롬수의 탈색 반응. 알겠습니까? 중요하죠? 자, 이렇게 일단 5번째는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6번째 하나만 더 봐요. 탄화수의 지금 기본을 얘기하고 있다. 기본적인 설명. 자, 6번째는요. 여기다 쓰죠. 6번째. 6번째는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이성질체. 자, 이성질체는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기본적인 탄화수 이성질체는 3가지가 있어요. 구조 이성질체, 기하 이성질체, 광학 이성질체. 일반적으로 3개가 있죠. 근데 이게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구조 이성질체가 하나 있습니다. 구조 이성질체. 자, 구조 이성질체는 구조가 다른 거죠. 자, 구조 이성질체의 기본은요. 어떤 알케인족에서 나르는 이성질체입니다. 알케인족에서. 알케인족이라는 건 무슨 탄화수에 한해서? 포화 탄화수에 한해서 기본적으로 구조 이성질체를 많이 따져요. 자, 이거 기본적으로 이 구조 이성질체는 이 구조가 다르게 나오려면 탄소 몇 개 이상이 돼야 되죠? 4개 이상이 돼야 됩니다. 3개짜리는 구조 이성질체가 없어요. 4개부터 포화탄화소인 알케인이죠. 4개면 H 몇 개죠? 10개짜리입니다. 이성질체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이런 거 있고요. 이런 거 있죠. 자, 얘네 둘은 전부 다 분자식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긴 걸 뭐라 그러죠? 긴 걸 노멀이라고 합니다. N 그리고 이 물질은 뭐죠? 뷰테인이에요. 그죠? N-뷰테인. 탄소가 4개면 뭐를 읽어야 돼요? 뷰를 읽습니다. 탄소 하나면 매죠. 탄소 2개면 에예요. 탄소 3개면 프로라는 말을 쓰죠. 탄소 4개면 뷰라는 말을 씁니다. 탄소 5개면 펜이라는 말을 씁니다. 펜타곤 이런 거 있잖아. 오각형. 그죠? 펜. 탄소 6개면 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탄소 7개면 햅 이렇게 햅 맞니? 햅을 써야 되고 탄소 8개면 옥토퍼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옥타 이런 거 옥을 쓰는 거죠. 그죠? 노바, 데카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한 6개 정도만 아시면 되고 어쨌든 4개면 이렇게 써요. 뷰테인이라고 합니다. N-뷰테인. 요건 가지 달렸어요. 가지 달린 건 뭐라 그래? 아이소라는 말을 씁니다. 아이소 또는 이소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아이소 뷰테인. 그럼 얘는 같은 이 뷰테인은 종류가 2개짜리고요. N이나 아이소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전부 포하니까 결합 각도는 다 어때요? 다 똑같습니다. 전부 입체 구조고요. 얘네 둘은요. 브롬의 탈색 반응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없지요. 전부 포하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뭐 그런 걸 전부 이용해서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네들의 차이는 얘가 길고 짧죠. 얘가 기니까 끓는 점이 더 높아요. 긴 게 끓는 점이 높다 그랬죠. 이성질체는 길이하고 따져야지, 그지? 끓는 점이 구조 이성질체는 질량이 같으니까 길이가 더 길어요. 끓는 점이 훨씬 높죠. 자,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죠. 4개짜리도 있지만 또 옆에 내보죠. 5개짜리는 몇 개 이성질체 생겨? 탄소 5개짜리 C 5개 H 12개네요. 얘는 긴 거 하나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지 달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자 나옵니다. 5개짜리까지는 알아두셔야 되고, 야, 긴 거 하나 나오면 이건 모두 이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노멀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노멀 펜테인이라고 얘기하겠네요. 펜 5개니까. 얘는요, 가지 달렸어요. 아이소 펜테인. 얘는요, 10자는 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네오 펜테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요 3가지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각도는 전부 다 109.5도 똑같고요. 입체 구조입니다. 맞죠? 입체 구조. 여러분 이때 또 중요한 게 이 상태에서 치환체가 생겨요. 치환체의 이성질체는 또 몇 개냐 이런 걸 물어보죠. 치환체 이성질체. 자, 다시 한번 C 4개 H 9개 CL이 있다. 자, 얘는 이성질체가 모두 몇 개다? 얘는 이성질체가 모두 몇 개다? 일단 기본은 C 4개죠.
기본이 C 4개면은 탄소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4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고요. 누가 하나가 취한되면서 CL이 취한되면서 모양이 달라야 돼요. 구조. 형태가 완전 다른 형태가 돼야 되겠죠. 이 CL이 어디 붙었을 때가 달라질까? CL이 여기 붙었을 때와 여러분 여기 붙었을 때 같아 안 같아? 여기나 여기 같아요. 꺾거나 돌리면 똑같으면 돼요. 무조건 그 위치가 꺾거나 돌려서 똑같으면 돼요. 여러분 여기 만약에요. 이렇게 있고 여기 CL 붙어 있고요. 얘는 여기 CL 붙었어요. 이 두 개는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피고 돌리면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단일 결합은 꺾거나 돌려도 돼요. 모양이 같으면 똑같은 겁니다. 네, 이건 똑같죠. 그러니까 일단 어디 붙으면 됩니까? 네, 이쪽에 있는 탄소거나 탄소에 CL이 붙거나 여기 붙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디 붙으면 상관없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붙지 않고 어디 붙을 때? 여기 붙으면 얘하고 얘는 다른 거겠죠. 그럼 얘가 여기 붙지 않고 여기 붙으면 얘하고 얘는 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고. 여기서 몇 개 나옵니까? 여기서도 여기 붙나 여기 붙나 여기 붙나 다 똑같죠? 여기 하나 붙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붙는 게 있겠죠? 몇 개 있죠? 2개. 2개. 총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점점 나가면 이게 뭐야? 이게 8개에 2개 이런 식으로. 그죠? 또 여기서 만약에 5개, 10개의 CL2 와 고민스럽습니다. 이거 다 해봐야 돼요. 다 해봐야 돼. 모양이 다른 거 다 찾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성질체니까 기본만 일단은 알아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성질체 관련된 것들 잠깐 확인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탄화수소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 개념을 잠깐 봤습니다. 자, 조금 쉬시고요. 좀 쉬시고 일단 탄화수소를 다음 시간에 좀 더 몇 개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보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유도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